자, 오늘은 제가 동영상부터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육중한 철제 선반들 층층마다 상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비결은 무인 운반차. 로봇 청소기를 연상시키는 운반차 한 대가 최대 10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기 자리에서 운반차가 머리에 이고 온 선반에서 주문 상품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흡사 작은 테이블처럼 생긴 로봇이 물건을 분류하는데도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스캐너가 운송장 바코드를 확인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저 소팅봇들이 지역별로 상품을 분류하는 겁니다. 쿠팡은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노동력, 시간 모두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무인지게차 도입 후엔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 사고 가능성도 함께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안전한 가운데 편하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 점유율 1위 네이버 쇼핑과 손잡은 물류업체 파스토의 큐브형 창고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대신 로봇 20대가 돌아다니며 주문 상품을 골라내 척척 담아옵니다. 시간당 상품 2,400개를 분류하는 자동화 장비도 갖췄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주문 6시간 안에 출고까지 마치도록 전 과정을 자동화했고, 롯데쇼핑은 2030년까지 첨단 물류센터 6곳을 짓고 영국 유명 유통사의 신선식품 보관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업체들이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공을 들이는 건 실수가 적고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이제 우리 생활 가까운 곳까지 침범했습니다. 치킨도 튀깁니다. 알아서 밀가루 반죽도 입히고 펄펄 끓는 기름에 넣었다 시간에 맞춰 꺼냅니다. 사람처럼 튀김 태울 위험은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인 로봇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카노도 카페라떼도 바리스타 로봇이 척척 만들어내고 다 만들면 배달 로봇에게 전달해줍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합니다. 이러니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로봇의 침투가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큰 공장의 생산직 노동은 물론 이제 동네 가게의 알바 자리까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네, 로봇이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혹시 이제 알바 자리라도 한번 구해보려 그러면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과 확률, 그죠? 이렇게 텔레마케터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리고 20년 안에 로봇의 대체될 뭐 직업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유사한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런 로봇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식당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로봇이 뭐 좀 쓸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알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요 로봇 2대가 있으면요, 알바 한 사람을 대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보니까 한 달에 36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한 달에 36만 원이니까 알바 여기에서 서빙 알바하면 최소한 뭐 한 100만 원 정도니까 나가야 될 텐데, 그게 한 3분의 1 가격이죠. 요 2명 해봤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고, 요거 36개월 끝나면 본인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요 자리를 원래 누가 했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원래 했는데 이제 일자리가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뿐만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육점, 문구점, 카페, 과일 가게까지 가게에 종업원이 없는 무인 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비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에 사람들이 익숙해졌다는 점이 무인 점포가 많아진 이유일 텐데요. 남효정 기자가 무인 점포들을 다녀봤습니다. 정육점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장된 돼지고기, 소고기를 진열대에서 골라 고객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정육점입니다.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코인 세탁소는 이미 무인 가게의 고전입니다. 딸기와 귤도 사람이 없는 무인 가게에서 삽니다. 학용품과 장난감은 무인 문구점에서. 복사와 인쇄가 필요해도 주인이 없는 매장에서 혼자 합니다.
갑자기 문서를 수정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눈치를 조금 더 안 봐도 되고 급할 때 좀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무인점포 대세는 사람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카페입니다. 재작년에만 이미 전국에 800개가 넘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원이 아예 안 보이는 패스트푸드점. 손님을 응대하는 카운터 공간만큼 고객을 위한 공간이 넓어졌고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주방 안에서 조리에만 집중해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야간 시간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출입 인증을 하고 들어가 키오스크로 계산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이른바 투잡이 가능하고 휴일 없이 24시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50%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일단 안 들고 저희가 요즘에 사람 관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덜하고. 한 카드사가 선정한 최근 4년간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무인화였습니다. 무인 매장에 대한 적응도 빨라졌습니다. 기계랑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괜히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있으면 우리 할지 모르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도 먹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배웠어요. 우리가 좀 나이 있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친절해서 여기는 오히려 알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네. 이런 무인 점포 우리 사장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구 탑센터 가도 그 주변에 이런 무인 카페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백조센터 그 밑에도 보니까 이런 무인 카페가 2군데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어물 파는 데도 있고 옷가게도 무인 옷가게가 지금 생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 가게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마트24 같은 이런 데도 지금 셀프로 이렇게 사람 없는, 그러니까 종업원이 없는 무인 점포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또 마트 같은 데 가면 계산대 있죠. 이 계산대가 점점 줄어들고 셀프 계산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데는 이런 셀프 계산대가 거의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셀프 계산대 도입 이후 이마트 계산원이 1,100명이 감축됐다. 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지만 이 대세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인 택시라든지 무인 트럭, 이걸 이제 지금 거의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보험하시는 분이 회사가 늘어나서 사람이 경쟁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뭐 보험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주요 판매 채널별 점유율 추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계약하는 그 건수고요. 그 전속 설계사분들 있죠. 설계사분들이 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보험 설계사끼리의 경쟁도 있지만 여기에 온라인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보험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70년 뒤에 이렇게 2090년도에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점점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죠. 이랬을 때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이제 예측했을 때 플랫폼 소유주, 이런 유튜브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아마존 이런 플랫폼 소유주가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 이제 모든 부를 독점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0.002%, 그리고 99.997% 거의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이제 단순 노동, 그러니까 로봇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로봇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냐? 여기 이 AI 로봇에 의해 가지고 잠식당하는 프레카리아트냐? 자, 저는 애터미도 플랫폼이라고 보거든요. 쇼핑 플랫폼이거든요. 쇼핑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애터미가
이런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쇼핑 플랫폼이라고 동의하시면은 향후에 애터미도 굉장한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냐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우리는 플랫폼 소유주인 거예요. 플랫폼 소유주가 왜 되냐면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 목표인데 고객의 성공을 경영 목표로 하고 있는 애터미가 우리하고 본인 회사 이익의 거의 70% 정도를 이상을 우리하고 나눠 가지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 동업 관계예요. 이 동업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내가 곧 플랫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동업 관계가 아니고 고용 관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이나 방문 판매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 상속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모집한 그런 회원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험왕이라 하더라도 방문 판매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은퇴하면은 그냥 그건 회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 계약 관계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다단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기존에 과거에 우리한테 30몇 년 동안, 오늘도 이제 그 고세일즈 마스터에서 그 주제가 그거였죠. 기존에 피라미드 다단계하고는 애터미는 다르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은 애터미를 알린 것 뿐이에요. 플랫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한길 회장님부터 해서 애터미 회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역할, 그게 뭡니까? 회사를 알리고 제품을 알리는 그런 프로모션 역할, 마케팅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플랫폼 소유주와 동일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생활비 아끼게 되죠. 아까 우리 비교표 작성해봤죠. 꼭 철저히 비교표를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뭐하고 내가 원래 집에서 썼던 거하고 애터미 제품하고 성분이라든지 단순히 가격 비교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유해 성분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어떤 마크를 달았냐, 건강기능식품이냐, 음료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허 중에 특허라고 하는 세종대왕상부터 해서 4관왕을 달성했잖아요. 특허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하고 가격만 비싼 화장품하고 또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썼던 거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가 정말 아껴지는 제품, 이런 제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건강이 좋아지셔야 되겠죠. 저희는 굉장히 도움 받았고요. 피부도 좋아지죠. 그죠? 내 피부가 좋아지면 그게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의 자유가 생기죠. 내가 수당도 많아지고 시간의 자유가 생기죠. 돈의 자유가 생기면 시간의 자유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가문을 부흥시키죠. 왜? 상속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흐르고 넘치는 부분을 내가 사회 공헌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애터미를 지금 만난 게 얼마나 은혜냐 하는 거죠. 자, 왜 지금 만난 게 은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메이라는, 그러니까 아메이가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20여 년 전에 이 아메이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를 잘 알죠. 여기 이 회사는 1959년에 세제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63세예요, 회사가.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1934년에 시작한 회사예요. 이게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이 회사는 90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3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마케팅 플랜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고칠 수도 없어요. 왜? 90년 된 회사, 60년, 90년 된 회사의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고치는 순간에 이 회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100년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이 회사도 크게 뭐 망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가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애터미 몇 살입니까? 지금 13살밖에 안 됐어요. 13살짜리 보고 끝났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몇 년까지 지금 50년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 아메이를 이렇게 막 따라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메이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하고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세요. 우리 애터미는 최대 강점이 뭐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도 있지만 마케팅 플랜상에 글로벌 원마케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메이는 그걸 글로벌 원마케팅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론은 된다 그러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국내 비즈니스밖에 안 돼요. 하다 보면. 근데 애터미는 그걸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애터미가 5살 때 시작했어요. 5살 때 시작해서 지금 13세까지 이제 자라오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성장을 했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애터미가 만약에 20살, 25살, 30살 될 때까지 애터미 사업을 꾸준히 하시면 롱런 하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만둔다.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가듯이 그만둔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퀴트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13세밖에 안 되는 애터미의 비전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지금 1600만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1600만 명의 멤버십이 있는 회사는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가 삽질하지 않는 이상, 진짜 애터미가 진짜 마음 먹고 우리 망해야 되겠다 하지 않는 이상 안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90세, 100세까지 끝까지 갑니다. 3대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1년, 2년, 3년 뭐 한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우리가 강산이 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의 전문가가 되고 뭔가 일가를 이루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뭔가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생에 의지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께 의지하죠. 그죠?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죠. 자라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끼리 서로 의지하죠. 나이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의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애터미 시스템 소득과 코드 상속을 하셔가지고 애터미에 의지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의 소득밖에 없는 분들은 이 자식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입이 끊기잖아요. 이때도 지금 쿠팡 물류 배달하고, 그죠? 뭐 보험회사 일하고 아니면 가게 문 열어가지고 치킨 튀기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자식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요, 평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살 수가 있어요. 회장님께서 실버타운 만든데 애터미 실버타운 만드실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시스템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상속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녀한테 정말 귀중한 걸 물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은혜를 정말 이 애터미를 이제 이 당대에 만났구나. 당대에. 예를 들어서 회장님께서 당뇨가 악화되시고 또 시한부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3개월 시한부를 받았어요. 애터미 창업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캐나다나 호주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 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애터미에 대해서 이런 연봉 3억이나 되는 이런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낀다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으로 임하시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지셨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희망을 가진다,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인하면요, 그 감사함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여러분 나눠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은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가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석세스 아카데미 가시면 이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